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비아레알의 레전드이자 스페인의 유로 우승 주역 마르코스 세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마르코스 세나는 한때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 반열에 올랐던 선수로 브라질 출신답게 키핑 능력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수비는 물론 공격 가담 능력과 조율 능력을 모두 갖추어 부스케츠 이전 스페인 대표팀의 중원을 든든하게 지켜준 선수였습니다. 귀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들어서 그와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카세미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나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현역 시절과 가장 유사한 선수로 그를 꼽았었죠. 자, 마르코스 세나는 20대 중반까지 브라질에서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여러 명문 클럽들을 돌았으며 2000년에는 클럽 월드컵 우승의 감격까지 맛봤었는데요. 그가 해외 진출에 성공하게 된 계기는 바로 브라질의 소규모 클럽인 산카이타노에서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산카이타노는 서포터들의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았던 클럽이었지만 스카우팅 성과가 좋아 세나를 비롯하여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팀이 남미의 챔피언스리그 격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 진출하고 무려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는 돌풍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이를 인정받아 많은 해외 클럽들에게 러브콜을 받게 되죠. 특히 샤흐타르에게 진한 관심을 받았지만 유럽 4대 리그에서 뛰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그는 비아레알의 오퍼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아레알은 현재 위상과는 다르게 리그 중하위권 팀이었습니다. 세나가 입성하기 불과 몇 시즌만 해도 2부 리그 소속이었으며 지난 시즌에도 리그 15위로 겨우 잔류에 성공했었는데요. 그리고 세나의 경우 비아레알의 1순위 영입 대상이었던 질베르토 실바를 아스날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차순위로 영입한 선수였기 때문에 구단은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비아레알에서의 초창기 굉장히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왼쪽 다리 인대가 2번이나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이미 브라질에서 뛰던 시절에 오른쪽 다리의 인대도 2번이나 끊긴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다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진통제를 잘못 처방받아 60일 출장 정지 징계를 받기도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당시에 새로 부임한 페이그리니 감독은 세나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었고 그는 확고한 주전으로 올라서며 이전의 기량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04-05 시즌에 비아레알 이적 후 처음으로 30경기 이상을 소화했고 리케메의 보디가드 역할을 톡톡히 하며 비아레알의 라리가 최종 3위, 창단 첫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는 데 숨은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비아레알이 약진에 기화하는 등 폼이 잔뜩 오른 모습을 보이자 세나는 당시 스페인의 아라고네스 감독으로부터 귀화 제안을 받는 데 이르렀습니다. 당시 그의 고국인 브라질 대표팀의 경우 화려한 미드필드진을 구축하고 있어 그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훗날 세나도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스페인 대표팀엔 전형적인 홀딩 미드필더가 알베다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주전을 차지하기 수월하여 그는 아라고네스 감독의 전화를 받고 나서 얼마 안가 스페인으로의 기아를 택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세나는 비아레알의 챔피언스리그 4강 돌풍의 주역으로 올라서는 등 꾸준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면서 독일 월드컵에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6강에서 프랑스에게 패배하며 일찍 짐을 싸게 되었지만 세나는 호평을 받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월드컵이 끝나고 폼이 올라와 있던 그에게 레알 마드리드부터 유벤투스, 아스날이 접근해왔습니다. 특히 로이킨의 대치자를 찾던 맨유가 진한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로 계약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나가 부상을 당해버림과 동시에 맨유가 마이클 캐릭을 영입하고 하그리브스로 영입 타겟을 변경함에 따라 이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잔류하게 된 그는 비아레알의 본격적인 전성기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07-08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양강 체제를 깨고 라리가 준우승을 차지하며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3위 바르셀로나와의 승점 차는 무려 10점 차였습니다. 당시 세나와 피레스가 베테랑으로서 팀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골키퍼 자리에는 디에고 로페스, 수비진에는 디에고 고딘과 카프데빌라, 중원에는 젊고 기술이 뛰어난 산티 카솔라, 공격진에는 니하트와 이탈리아의 신성 지세페로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가득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면 비교적 이름값이 떨어져 이들은 언더독이라고 불렸는데요. 특히 이들 중 유망주 브루노가 세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세나는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폼이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로 인해 세나가 보다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게 되어 비교적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세나는 이 시즌에 보인 활약을 인정받아 시즌 후 진행된 유로 대회에서 사비 알론소를 벤치로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소속팀에서와 달리 대표팀에서는 사이드부터 센터백의 갭을 메워야 하는 수비적이고 힘든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는데요.
스페인 대표팀의 4-1-4-1이라는 특이한 포메이션이 가동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나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의 활약이 가장 돋보인 경기는 바로 4강 러시아와의 경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돌풍의 주역인 아르샤빈을 꽁꽁 묶어버리며 스페인의 결승 진출에 숨은 공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풀타임 활약하며 스페인의 우승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이렇듯 세나가 대회 내내 좋은 활약을 보여주자 대회 베스트 11에도 선정, 심지어 몇몇 전문가들은 그를 우승의 주인공으로 꼽으며 대회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유로 대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유로 대회에서의 활약과 라리가 최우수 스페인 선수에 선정될 정도의 좋은 모습에 힘입어 발롱도르 11위를 기록, 30인 명단 안에 드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높아져가는 명성과 달리 소속팀 비아레알은 2009년에 페이그리니 감독이 떠난 이후서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인 세나 역시 잦은 부상으로 경기력 저하가 찾아오게 되면서 팀은 점점 더 부진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그는 이 여파로 컨페더레이션스컵과 남아공 월드컵엔 차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신예 부스케츠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후에 비아레알은 중간에 반등의 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11-12 시즌에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도 나섰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강등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주축 선수들이 모두 하나같이 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잔류를 택한 세나와 브루노 카니를 중심으로 불과 단 한 시즌 만에 다시 라리가로 승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세나는 이를 유종의 미로 삼아 비아레알과 작별을 고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마르코스 세나의 비아레알 커리어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아레알에 11시즌 동안 있으면서 363경기 출전 33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인터토토컵 2회 우승과 라리가 최우수 스페인 선수에 선정된 개인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성에 비해 트로피 숫자가 적은 것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나는 미국 2부 리그 소속의 뉴욕 코스모스로 이적하여 말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약 3시즌 동안 연속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뒤 2015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마르코스 세나는 황혼기에 들어 월드클래스급 실력을 보여주며 수미로는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가 비교적 늦게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부상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만 강한 임팩트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의 클래스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위권이던 비아리알이 황금기를 이끌었다는 것만으로 높게 평가될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마르코스 세나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